이거 편집 되는 거죠, 이거?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정말, 뵙겠습니다. 네, 어렵게 오셨습니다. 아, 예. 네네. 네. 일단은 뭐 투자업계 최전선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이제 유동성 장세 끝나고 이제 실적 장세로 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네. 투자 동향이나 뭐 고객들 수요 같은 게 좀 변화가 있는지 싶어가지고. 뭐 연초 이후에는 지금까지 상당히 힘들었죠. 계속 횡보장이었다가 좋아진 건 네. 사실 4월 달 들어서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음, 그 요인은 뭐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되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니까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사실 70조 원을 넘었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67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다시 올라오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리고 연초서부터 사실 정고점이었던 3,200선이 네. 어저께 다시 또 그 선까지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분위기는 횡보해서 그럭저럭 힘들어 하시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지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1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어서 네, 네. 실적에 대한 뭐 기대나 날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좀 조정기에는 좀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조정 이후에 가장 빠른 게 어떤 쪽이 가장 빠를까 그런 거를 조정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리바운딩 나왔을 때 빠를 수 있었던 종목들을 좀 잘 면밀히 관찰했다가 네, 네. 시장보다 아웃퍼포하는 종목을 골라놓는 게 조정 시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얘기하는 게 시장이 옷을 갈아입었다, 컬러가 바뀌었다, 뭐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아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뭐 이제 실적 실적으로. 장세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저희가 가장 작년에 아웃퍼폼했던 종목들이 사실 연초서부터 지금까지는 별로 좋지 못했지만 그 대비해서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은 상당히 올라가는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도 조정을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네. 1분기 실적과 21년도 하반기 실적이 답보돼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주식을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조정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좀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보고 계신지. 제가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네. 올해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언택보다는 컨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좀 더 이제 시장 대비 좋은 성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일 것이다. 아, 가치주다. 그러니까 예, 가치주라는 얘기는 실적 장세일 때 결국엔 실적이 보여주는 종목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예를 제가 여기 좀 보여드렸는데 네. 밀가루하고 밀하고 빵 그러니까 밀이 밀가루가 돼서 빵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걸 소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빵은 완제품이고 네, 네. 밀가루나 밀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상반기에 좋았던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네. 화학이라든가 네. 그런 종목들이 다 실적이 우량하기도 하고 가치주이기도 하고 실적이 좀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트폴리오는 꼭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특별히 또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 뭐 지금 오늘 조정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회자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상반기에 좀 조심해야 될 게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다. 6월 달에 연준에. 예, 연준에서 6월 달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 6월이나 8월 정도에 나오겠죠. 안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구간이고 그때 좀 말 그대로 밑장빼기잖아요. 네, 뭐 네. 돈을 많이 풀다가 이제 덜 풀겠다라고 네, 하는 거니까 밑장빼기를 할 때 예, 그때 손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때 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월 정도의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예, 뭐 여러 증권사 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네.
그렇게 테이퍼링 돼서 긴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실질적으로 클릭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도를 좀 더 높여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로 5월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네.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지금 영향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되려 그거에 대해서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5월달에 오히려. 공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네. 시장이 별일 없네라고 해서 더 갈 수도 있을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네. 항상 이렇게 뭔가 큰 이벤트가 있어서 긴장을 하게 되면 재료가 노출됐을 때 시장은 별일 없네라고 영향이 제한되는 네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작년 말서부터 공매도 계속해서 뭐 길거리에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 돌아다니는 것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제기가 됐는데 막상 재개되면 예, 큰 게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도도 완벽하게 구비해서 예전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외국인과 네, 맞아요. 기관들한테 네. 상당히 좋은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개인 것들이 대주가 가능한 예, 그런 제도가 보완이 돼서 할 거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우려하시는 만큼 큰 그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또 그 투자자들 관심이 많은 게 네. 반도체잖아요. 아 예, 삼성전자 계속 8만 원대에 머물고 있고 네, 늘 관심 많죠. 시가총액이 네. 가장 크니까. 네. 뭐 미중 갈등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예. 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근데 사실 저는 반도체 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크니까 네, 그리고 네. 거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하는 업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기업이니까. 예,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데 네. 사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게 뭐 자율주행이다, 인공지능이다, 뭐 클라우드다, 메타버스다, 모든 걸 얘기하는 게 디지털화되고 그 막대한 아니, 방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가 우선시 되겠죠. 사실 바이든이 정말 이제 제대로 찔러서 여기서는 패권을 이룰 수 없다. 예, 그래서 사실 패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쩌면 잘하면 진짜 꽃놀이패가 손에 쥐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 물 들어왔을 때 놓쳤자라는 분위기로 네네.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삼성에서 바라는 건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가 꽉 잡고 있으니까 글로벌 그렇죠. 70%를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네. 비메모리 쪽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2030년까지 내가 1등 할 거야라고 공표를 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음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8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TSMC를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어? 그게 근데 2024년도까지 네. 삼성에서 TSMC를 격차를 좁혀 나가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0만 전자, 뭐 12만 전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인데 네. 근데 이번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사실 눈높이도 높아졌었죠. 계속해서 8조 후반대였다가 실적 발표 한 1, 2주 앞두고 맞아요. 1, 2주 앞두고 10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9.3이 딱 나오니까 네. 그 매물을 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10조를 넘겼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행보를 위해서 배팅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이 좀 있었다. 그리고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이 나갈 때 동반해서 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후방 장비 업체들은 장비업체들.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최근에 그래서 원익 IPS라든가 네. IPS라든가 PSK 이러한 종목들이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를 갔던 이유도 이런 기대감이 녹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좀 개인 투자자들 계속 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네. 소위 묻지마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네.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근데 뭐 그게 사실은 선배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네. 사실은 기득권이 사다리를 걷어차나 가지고 이제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주식 그렇죠. 투자라는 게 네, 투자라는 게. 뭐 강남의 집이라든가 부동산은 꿈도 못 꾸는 세대가 됐고 우리나라 출산율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거기다가 한창 결혼하고 연애해야 될 사람들이 그 꿈을 포기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거의 그 반포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꿈을 이루시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투자 활동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가 인종 차별이 없죠, 성별 차별이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학벌도 없고 지역도 없어요. 그 세계에서는 자유롭게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어울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20년 동안 거래해왔던 게 주식 투자인데 거기에서는 인종차별도 없고 나이 차별도 없고 학력이고 그냥 다 수익률로만 얘기하는. 맞다이로 해서 맨날 얻어 터지고 또 좌절하고 또 일어나고 또 얻어 터지고 좌절하고 또 일어나고 하는 일을 무한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90%가 실패하는 이유가 네. 거기서 꺾여요. 거기서 끝까지 승부를 오뚜기처럼 예, 해야 끝까지 승부를 봐서 어떻게든 거기서 배워서 다시는 이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손을 몇 번 찍으면서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워렌 버핏 같은 분하고도 거래를 하는 거고 네, 네. 기관 투자자들하고도 거래를 하는 거고 근데 내가 그럴 준비가 돼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그 세계의 룰이 있는데 네, 네. 나는 전혀 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거기 가서 돈을 지불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더 영민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100%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최근에는 많은 게 오픈돼 있잖아요. 저 때보다는. 그러니까 네. 정보도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하셔서 그냥 덥석덥석 덮어놓고 사다 보면 그 집 꼴을 못 면하니까 네. 그냥 막 그렇게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동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동을 해서 시드머니를 제대로 모은 사람이 여기서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예, 투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데 뭐 들어갔더니 얼마 만에 얼만큼의 수익이 났다. 뭐 들어갔더니 뭐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다. 이러는 것들이 너무 쉽게 회자되는데 네. 사실 계좌를 닦아보면 그 사람 계좌가 수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브로커리지에서 이제 발표하는 뉴스를 봐보면 시장이 올라도 개인 투자자들 계좌는 여전히 그거보다 못하더라라는 네. 보도 자료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마지막으로 네. 그 금융 투자에 너무 관심이 이제 커져서 네. 이 업종을 좀 준비하는 뭐 20대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에게 좀 준비 방향 같은 거 간단하게만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뭐 일단 자격증은 기본이니까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격증을 일단 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오시는 거는 진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제조 강국에서 제조만 해서 땀 흘려가지고 그 땀 흘린 돈만 바라보고 아버지 때처럼 살겠어요. 이제 정말 훌륭하신 후배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금융강국이 돼서 다른 쪽에 투자해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우리 국익에 선양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광을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초기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 이상을 뛰어넘는 투자의 구루들이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제조도 기반이지만 금융도 선진국이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좀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